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사성어와 한시로 읽는 역사와 철학 5월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소동파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동파는 당나라를 대표하는 시인이 이백과 두보라고 한다면 송나라를 대표하는 시인이 바로 소동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송 시대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백 두보와 견줄 만한 그런 이제 시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동파는 1036년에서 1101년까지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소동파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왕한석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왕한석은 소동파보다가 한 15살 정도 나이가 많은 인물이고, 왕한석은 바로 신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여러 가지 이제 제도 개혁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 신법에 반대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소동파 구양수 사마광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인물들에 의해서 결국에는 왕한석이 결국에는 쫓겨나고, 나중에 구법당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가 왕한석이 다시 이제 정치로 복귀하면서 다시 다른 곳으로 좌천이 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중에서 소동파는 바로 황주에 좌천이 되었을 때 바로 적벽부라고 하는 것을 썼습니다. 적벽부는 크게 전적벽부와 후적벽부 두 개로 나눠지는데, 오늘은 전적벽부를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후적벽부는 알아보지 않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유명한 적벽회고라고 하는 걸 썼습니다. 적벽회고는 백자로 되어 있습니다. 백자요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염노교라고 하기도 합니다. 당나라 현종 시대에 염노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여자 가수가 있었습니다. 궁중의 가수가. 그래서 그 이제 여자 염노가 그 노래를 백자로 된 노래를 아주 잘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백자요를 염노교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염노교는 백자요인데, 그게 적벽회고가 백자로 이루어진, 그래서 백자로 이루어진 바로 염노교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적벽회고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적벽회고를 다루도록 하고요. 그리고 어잠승 녹균현이라고 해서 대나무를 좋아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사람이 살아가면서 고기는 안 먹어도 되지만 대나무는 없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왜냐하면 대나무야말로 이 선비의 마음을 다스리는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시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오도송이라고 해서 이 소동파가 스스로 깨우침을 얻는, 특히 유정설법과 무정설법이 있다라고 하는데, 유정설법은 말이라든가 이 생명체에게서 이제 이야기를, 말을 들어서 이제 도를 깨치는 게 유정설법이라 한다면, 무정설법, 세상 만물에 이 생명이 없는 것도 늘 우리에게 법을 전하고 있는데 그걸 못 알아볼 뿐이다. 근데 어느 한순간 깨닫게 되면은 이 모든 세상 만물이 나에게 법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걸 이제 깨달은 게 바로 무정설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오도송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시, 거문고에 관련된 시도 역시 깨달음과 관련된 시입니다. 그걸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소동파가 적벽부와 이제 적벽회고, 전적벽부, 후적벽부, 적벽회고라고 하는 것은 이제 1082년 황주로 이제 좌천이 되어가지고 황주 단련무사라고 하는 그런 직책으로 개봉, 즉 송나라의 수도에서 그쪽으로 좌천이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적벽부를 지었는데, 이 황주 적벽은 사실은 실제로 적벽대전이 일어났던 그 적벽이 아닙니다. 그런데 소동파는 거기가
적벽대전이 일어난 적벽인 줄 알고 거기에서 적벽부 2개와 그다음에 적벽회고를 지었는데 나중에 여기가 아니고 거기에서 200km가량 떨어져 있는 장강, 즉 양자강 상류라고 하는 게 알려졌습니다. 즉 여기 보시면은 밑에 게 양자강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회수라고 하는 겁니다. 회수는 중국의 북쪽과 남쪽을 가르는 아주 중요한 강이죠. 그래서 회수 남쪽은 이제 따뜻한 기운이고 강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수 북쪽은 강북이라고 볼 수 있죠. 물론 이제 양자강 양자강 남을 강남 강북이라고 하지만 회수는 중국을 이제 중심을 가르는 그런 이제 강으로서 회수 남쪽에서는 귤이 회수를 넘어서 북쪽에 옮겨 심으면 탱자가 된다. 그래서 귤위화지라고 합니다. 귤이 이제 탱자가 되는 그 바로 경계선이 회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쪽에는 이렇게 황하가 흐르고 황하는 하라고 부르죠. 장강, 양자강은 강이라고 부릅니다. 자, 거기 보면은 무한, 오늘날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한에서 우한이라고 발음되죠. 우한. 그러나 이제 한자로 적으면 무한이죠. 무한 요에서 장강 상류로 160km 정도 떨어진 곳에 악양 그리고 적벽 대전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 소동파는 황주라고 하는 무안에서 즉 우한에서 40km 장강 양자강 하류 쪽에 있는 여기에서 이제 적벽부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황주 적벽이라고 하는 이 적벽은 그래서 실제 적벽 대전이 일어난 적벽이 아니고 글로 즉 소동파가 적벽부 적벽 회고를 지었다 해서 이걸 문적벽이라고 합니다. 황주 문적벽. 그래서 황주 적벽이라고 하고 문적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무안에서 상류 쪽으로 악양 여기 동정호가 있는 악양 근처에 있는 적벽 지금 현재 적벽시 쯔비라고 하죠. 거기에 이름이 원래 포기라고 하는 그런 이제 포기현이었는데 1988년에 이 황주 적벽과 실제로 적벽 대전이 일어났던 이 악양 적벽 포기현의 적벽에 헷갈리니까 아예 1988년에 포기현을 아예 적벽시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포기시를 적벽시로 그래서 쯔비시로 이름을 아예 바꿔버리고 그리고 황주 적벽은 그냥 문적벽 그리고 실제 적벽이 일어났던 악양 동정호 근처에 있는 이 적벽시를 무적벽 실제로 무력이 사용되었던 적벽이다 해서 문적벽과 무적벽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소동파에 대해서 하지만 다음 달에는 구양수 이 추성부와 이제 치용전기를 지은 아주 유명한 인물이죠. 구양수의 추성부 그다음에 치용전기 등등에 대해서 즉 이 소동파를 둘러싼 주변의 인물들 북송의 여러 가지 이제 중요한 이제 사건들과 인물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건 그래서 무한이라고 하는 이 거기에서 상류 쪽으로 또 쭉 가면 적벽시 포기현에 있는 적벽시 지금 오늘날 이 적벽시가 있고 그리고 황주 이 소동파가 적벽부를 지은 이 적벽은 황주시 황강시 황주죠 황강시 여기를 이제 문적벽이라 한다. 이걸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082년에 지었던 적벽 이제 그 전적벽부를 먼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적벽 회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적벽부입니다. 요 글씨체는 문직명이라고 하는 이 명나라 때 서예가가 쓴 글씨체를 제가 이렇게 요게 이제 적벽부입니다. 전적벽부, 후적벽부가 있는데 그걸 그대로 이제 임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적벽부 소동파 1036년에서 1011년까지 살았던 인물이고, 이 전적벽부는 1082년에 이 양세창이라고 하는 자기 친구와 함께 이 황주적벽, 문적벽이죠. 실제 적벽대전이 일어났던 곳은 아니지만은 실제 적벽대전이 일어난 곳이라고 잘못 알고 있었던 이제 이 소동파가 여기에 적벽에서 적벽 황주적벽에서 적벽부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1082년에 지은 글이다. 그리고 후적벽부는 이 같은 해에, 요거는 7월 16일 날 지었는데, 그 3개월 뒤인 10월 15일 날 3개월 2개월 29일 되죠. 하루 차이죠. 보름, 이때는 보름 바로 뒷날이고, 그 3개월 뒤에는 보름, 정확하게 보름날 이제 친구들과 함께 또 이제 적벽에 놀러 가서 적벽부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은 7월 달에 적벽부를 전적벽부, 그 이후에 3개월 뒤에 지은 적벽부를 후적벽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내용은 워낙 유명한 것이니까 간단하게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소동파를 얘기하면서 적벽부를 언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은 핵심을 놓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적벽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벽부 소동파 임술지추, 임술년 가을에, 이때 임술년은 1082년이라고 했습니다. 임술지추 7월 기망이야. 7월 기망, 망하면은 보름입니다. 기망은 보름이 지났다, 하루 지난 것, 16일을 기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7월 기망에, 7월 보름 다음날 16일에 소자는 자기 자신을 소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서 소자, 자기 자신입니다. 나중에 구양수가 이 추성부를 지었는데, 이 추성부에서 구양자, 방야, 독서 이렇게 됩니다. 구양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밤에 책을 읽고 있는데, 그래서 가을바람이 불어와가지고 이 소리가 뭔 소린가 알고 보니까 가을바람 소리더라 라고 하는 식으로 가는 게 있는데, 거기서 구양자 나옵니다. 역시 소자 하면 자기 자신을 얘기합니다. 소동파 자신과 여객, 객과 더불어, 소동파와 여객, 객과 함께 범주유어 적벽지하할세, 배를 타고 적벽 아래에서 노닐 때에, 유어 노닐 때, 어디에서 적벽지하에서 노닐 때에 청풍은 설해하고 숲하는 부릉이라, 맑은 바람은 서서히 불어오고 이 물은 파도는 일지 않더라. 그래서 거주 속격하고 송명을 지시하고, 자, 술잔을 들어 손님에게 권하고, 그래서 명월의 시를 이제 읊고 가 요조지장이러니, 요조의 노래를 부른다. 요조지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경 첫 번째 관관저군은 제하지주로다. 요조 숙녀는 이제 군자호구로다 할 때 이걸 요조지장이라고 합니다. 요 요조지장, 요조의 시를 이제 노래 부를 때, 소언에 얼마 후에 월추로 동산지상하여, 달이 동산 위에 올라서, 그리고는 배어 두지간이라, 이리저리 돌아다녔다. 그러니까 두성이라고 하면 북두칠성 근처를 이렇게 또 올랐다. 거기에 이제 달이 와 있었다. 그리고 이때 백로는 횡강하고, 안개는 강을 꽉 차서 저쪽으로 건너가고, 숲하는 부릉이 접천이라, 수광은 접천이라. 그러니까 불빛, 호수에 강물에 비친 그 번쩍번쩍하는 것이 하늘과 맞닿아 있더라. 종일이지 소여하여 능 만경지 망년이라. 그래서 마치 하나의 갈대처럼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쭉 흘러가는 것이 배를 탄 게 그 배가 갈대처럼 이렇게 흘러가는 대로 놓아두고 만경지망연이라 마치 만겹이나 이렇게 일렁거리는 그 파도 그것을 망연히 바라보고 있다. 호호호 호탕한 거죠. 호호여 빙허 어풍에 그러니까 빙허 어풍에 이 부지기 소지하라. 빈 공간 하늘의 의지에서 바람이 불어오는데 이것이 어디에 가서 멈출지 알 수 없더라. 이 배가 바람에 휘둘려 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어디에 매달린 것도 없이 허공에 매달려서 바람을 따라서 이리저리 가서 그것이 어디에 그치게 되는지를 알 수가 없더라. 표표여 유세 독립하여 그리고 표표히 홀라 세상에서 동떨어져가지고 마치 배를 타고 저 강중안으로 가니까 마치 세상에서 동떨어져가지고 홀로 독립해 있는 것처럼 해서 마치 우아의 등선이라 이 날개가 등 뒤에 어깨 뒤에 저 겨드랑이 밑에 날개가 돋아서 하늘로 신선이 되어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 어시에 이때 음주 낙심하여 술을 마신 것이 매우 심하게 즐거워서 술을 마시고 너무나 즐거워서 구현 뱃전을 두드리는 거죠. 구현이 가지하니 뱃전을 두드리면서 노래하니 가예와 그 노래의 얘기를 개도의 난장으로 개수나무 돛대와 난장 상아대 그 이름 뭡니까? 난으로 만든 상아대를 가지고 격공명해 소유광이로라. 그 공명 그 바다를 내리치면서 삿대를 가지고 공명 바다 위에 강 위에 비친 그런 달을 치면서 그 흘러가는 쪽으로 쭉 따라가게 되었다. 그럴 때 묘묘해 여회여 묘하구나 나의 마음이여 망미인의 천일방이로다. 미인을 바라는데 하늘 저쪽에 있다. 이때 미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이 사미인곡 할 때는 임금을 얘기하는 거죠. 이때도 임금을 주로 얘기하겠죠. 망미인의 이 미인을 바라는데 이 군자를 바라는데 바라보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이 천일방이다. 하늘 저쪽에 있더라. 이때 천일방 할 때 하늘 저쪽에 미인이 있다는 뜻도 되고 이것은 또 달을 미인으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인을 바라보는데 하늘 저쪽 편에 이제 달이 떠 있더라. 이런 뜻도 되겠죠. 객유치 통소자하여 객 중에서 통소를 부는 사람이 있어서 의가이 화제하니 지금 내가 여기서 이제 불렀죠.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개도의 난장으로 격공명의 소유광이로다. 뭐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이 노래에 맞춰서 의가이 화제하니 화답하면서 이 통소를 부니 기성이 오연하여 기성이 그 소리가 매우 슬퍼서 여원 여모 마치 원망하는 듯 사모하는 듯 하고 여소 흐느껴 우는 듯 호소하는 듯 하고 염이 요요하여 그 소리가 끊어지지 않아서 부절여론이라. 염이 요요하여 부절 왜 앞에 불자가 있었죠. 부절여론이라 마치 긴 실처럼 그렇게 이어지고 있더라. 그래서 무유학지 장교 춤출 무자입니다. 유학지 저 깊숙한 계곡에서 숨어가지고 그 깊은 물속에 숨어있는 교령이 마치 일어나서 그 소리를 듣고 일어나서 춤추는 것처럼 보고 고주지 리분이야 슬피 운다. 외로운 배에 이 과부가 배를 타고 있는 외로운 과부가 그 퉁소 소리를 듣고 슬퍼서
울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퉁소 소리가 들리더라.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듣고 소동파 자기 자신이 소자가 추연점검하여 갑자기 옷깃을 바로 하고 위자의 뭉개관 그리고 무릎을 꿇고 이렇게 앉아서 객에게 묻기를 하위 기었냐고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게 노래가 슬픕니까? 퉁소소리가 슬픕니까? 이렇게 하니까 객이 그 손님이 말하기를 월명성애하고 오작이 남비하니 자 달은 밝고 별은 드문드문 있고 그리고 오작이 까마귀 까치가 남쪽으로 날아간다. 이 유명한 조조의 시죠. 월명성이 오작남비 하니 차비 이것은 조맹덕 맹덕은 조조의 자입니다. 그래서 보통 본명을 잘 부르지 않고 자를 부르셔서 조맹덕지 시호와 이것은 바로 월명성이하고 오작이 남비하는 것 차비 조맹덕지 시호와 이것은 조맹덕의 조조의 시가 아닌가. 서망하구하고 서쪽으로 하구를 바라보고 동망무창하니 동쪽으로 무창을 바라보며 이 무창은 아까 얘기했던 바로 오늘날 무한을 이제 말하는 거죠. 그래서 무한삼진 이렇게 되면 이제 무창, 한양, 항구 이 세 개의 진이 있었습니다. 나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그 세 개의 진을 합쳐서 무창의 무한, 한양, 항구의 한자를 따서 무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무한시가 된 겁니다. 그래서 동망무창, 동쪽으로는 무창을 바라보니 산천이 요요하여 무창하니 산천이 상요하여 산천이 아주 우거져 가지고 우로창창이래라. 너무나도 울창한 것이 푸르르더라. 그래서 우로창창 같은 글자를 이렇게 똑같다는 글자 창자를 같이 쓰면은 연속해서 오면 이렇게 점 2개를 찍어줍니다. 우로창창이라니 차비 맹덕지 고노 주랑자호와 이것은 아닐비 이것은 아닌가 맹덕 조맹덕이 고노 고족을 치는 것이 아닌가 누구에게 주랑자호 주랑 즉 그 유명한 주유를 얘기하죠. 오늘의 적벽 대전에서 승리를 이끌었던 주유에 의해 가지고 곤욕을 치른 것이 아닌가. 그러나 마침내 방기파 형주하고 형주는 바로 그것이죠. 유비의 형주죠. 형주, 익주 저쪽에 지금 사천성 성도 이쪽을 쭉 이제 유비가 장악을 했고 그리고 강남 지방을 이제 송건이 장악을 했고 그리고 이북 지방 황마 이북 하북성과 하남성 이제 산동성 이 전체를 이제 조조가 장악했죠. 그러다가 나중에 결국엔 적벽대전에서는 주유에게 지고 이 주유와 유비의 연합군에게 졌지만은 그러나 마침내 방기파 형주하고 형주를 깨뜨리고 즉 형주를 깨뜨렸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유비를 다 이제 저쪽으로 몰아냈다는 얘기죠. 물론 이제 싸움에서 조조가 결국엔 220년인가 죽죠. 맞습니까? 그때 조조가 먼저 죽고 그 다음에 유비가 죽었기 때문에 이때는 통일을 하지 않을 때였죠. 이때 삼국 정립이 되었지만 그러나 적벽대전에서는 졌지만 그 이후에 계속해서 세력을 확장해 가지고 결국에는 삼국을 통일할 수 있는 기틀을 이제 마련해 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침내 방기파 형주하고 하강릉할세 그래서 강릉으로 내려올 때 순유어 동량이 동쪽으로 흘러 쭉 배를 타고 내려갈 때 충노는 천리하고 이 뱃머리와
이 백보리로 이어지는 이러한 배들이 천리에 쫙 장강을 따라서 내려가고, 그리고 이 정기는 폐공이라, 그리고 그 배들에 꽂혀 있는 여러 가지 깃발들이 하늘을 꽉 뒤엎고 있었다. 시주 임강하여 이 강에 이르러서 이 술을 담궈서 마시면서 횡삭부시하니, 옆에 긴 창을 옆에 끼고 이제 시를 지으니, 이때 지은 시가 바로 대주단가죠. 대주단가 인생기야 비어조르라 뭐 이렇게 나오죠. 술을 마시면 이렇게 마시노니 슬픈 일이 저절로 떠오르고, 그래서 인생은 얼마나 될 것인가, 결국에는 비어조르라, 마치 아침에 이슬과 같이 더덥구나 라고 하는 시를 짓게 됩니다. 그 시에서 바로 아까 나왔던 월명성이하고 오작이 남비라 하는 이 시가 나오게 되는 대주단가 또는 단가행이라고 하는 조조의 대표적인 시입니다. 자, 그래서 횡삭부시하니 고 일세지 웅야가, 이 양반이야말로, 이 조조야말로 일세의 영웅이다. 그러나 이금 안제제요. 그러나 그 영웅은 지금 어디에 갔느냐. 자, 조조가 200년 경에까지 살았죠. 220년까지 살았는데, 이때 벌써 800년 전의 얘기죠. 이 소동파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때의 영웅이지만 지금 이금 안제제요. 지금은 어디에 갔느냐? 그러니까 벌써 흘러가고 없다. 황 하물며 오여자 나와 당신은, 자네는 어초 강저지상하고 이 고기를 잡고 나무를 하면서, 강가에서 이제 그 고기 잡고 나무를 하면서, 그리고 이 짝을 한다. 어하 물고기와 새우를 짝하면서 어하이 우 위롱이라. 그리고 사슴을 친구로 삼고 있다. 그러면서 가 이럽지 편주하여, 이 아주 작은 배에 이 하나의 작은 뭐랍니까, 이럽지 편주, 하나의 이파리 같은 아주 작은 배에 타서 이럽지 편주하여 그 포준이 상속이라. 술잔을 들고 서로 권하고 있으니 기 부유어 천지하고, 그것이 마치 하늘에 붙어 있는 이 벌레 같은, 날파리와 같은 그런 것이고, 묘 창해지 일속이라. 그리고 그것은 마치 넓은 바다에 이 좁쌀 한 톨과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냐. 그래서 오생지 수유하고, 즉 이것처럼 이렇게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다는 것, 이것을 볼 때 우리의 인생이 아주 짧은 것을 슬퍼하고, 선 장강지 무궁이라, 부러워한다. 장강에, 즉 양자강의 저 끝없음을, 무궁함을 부러워한다. 혀 비선이 오유이나, 즉 비선, 신선, 날아다니는 신선을 옆에 끼고서 같이 놀고 싶다. 신선과 더불어서 같이 놀고 싶다. 포 명월이 장종이나, 포 껴안고, 명월을 껴안고니까 명월과 더불어, 밝은 달과 더불어서 아주 오랫동안 쭉 있고 싶다. 그러나 지 불가오 지득이나, 그런 일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걸 알고, 타 유황의 비풍이라. 나의 이 슬픈 소식을, 이러한 마음을 유황의 비풍이라, 슬픈 바람에, 이 비풍에, 슬픈 바람에 이제 맡기는다. 슬픈 바람에 맡기는 바이다. 이렇게 이제 이 객이, 퉁소를 부는 이 객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소동파가 말하기를, 이 소씨가 스스로, 내 자신이 말하기를, 개격 지부호 수요 월호와, 당신은 객은
손님께서는 역 또한 지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수요 원로 물과 달에 대해서 알고 있지 않소. 서자 여사부이나 서자 가는 자는 이와 같으나 이거는 이제 논어에 나오는 서자 여사부인저 불사주야로다. 가는 자 이와 같을진저 불사주야로다. 밤낮을 가리지 않는구나 하고 공자가 얘기하는 부분이 나오죠. 논어에 자왈 서자 여사로다 불사주야로다 이렇게 서자 여사부인저 불사주야로다 거기서 나온 거죠. 가는 자 이와 같지만은 즉 가는 자는 수는 늘 흘러가니까 가는 자는 저와 같지만은 그러나 이미 상황하고 즉 그러나 아직까지 그 끝이 여전히 끝나버리지 않고 이미 상황이라 끝나지 않는다. 아무리 흘러가도 끝나지 않는다. 영허자 여피나 이졸막 소장이라 즉 영허자 가득 차고 다른 찾다가 기울었다 하죠. 영, 찰영, 빌허 차고 기우는 것은 그와 같지만은 그러나 이졸막 소장이라 결코 사라져버리는 즉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다. 계속해서 채워졌다가 사라졌다가 이렇게 한다. 즉 무궁하다는 거죠. 개 장자기 변지자의 관지적 즉 이른바 그 변하는 것 그런 관점에서 바라본즉 천지즉 불능이 일순하고 천지조차도 한순간이라도 제대로 있지 않고 기 불능자의 관지적 그것이 변하지 않는 그런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물려와 사물이나 나나 무진장야요 나나 사물이나 변하지 불변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변하지 않는 자의 관점에서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고 변한다는 것의 관점에서는 본다면 천지도 잠깐 동안도 한순간도 같은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변지자의 관지적 불변자의 관지적 물려아개 무진야라 이후 그런 측면에서 이후화선호 도대체 무엇을 부러워할 일이 있겠느냐 관점이 다를 뿐이지 부러워할 그게 없다 이런 얘기죠. 차부 또한 천지지간에는 물각유주하니 천지지간에 있는 사물은 다 주인이 있으니 구비 진실로 오지 소유인데 나의 소유가 아닌 것 비 아닐 비자죠. 진실로 아닐 비 진실로 나의 소유가 아닌 것은 수 1호라도 비록 아주 터럭 같은 그런 것이라도 수 1호라도 막지라 아주 하나의 터럭같이 아주 사소한 것조차도 함부로 취하지 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상지 청풍과 즉 강위에 떠 있는 저 푸른 강위로 부는 그 맑은 바람과 또한 상간지 명월 산 속에서 뜨는 저 밝은 달은 이 뒤자입니다. 이득지 위성하고 귀로 들으면은 이 바람소리죠. 바람은 소리가 되고 눈으로 모구지 성색이라 이 눈으로 보게 되면은 색깔을 이루고 있는 밝은 달, 흰 푸른 산 색깔을 이루고 있는 그것이 바로 강상지 청풍과 상간지 명월이고 이것은 바로 취지라도 내가 취한다 하더라도 누가 막는 사람이 없다 무금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취지라도 무금이요. 그걸 취한다 하더라도 강상지 청풍과 상간지 명월은 그것은 주인이 없기 때문에 내가 취한다 하더라도 무금 누가 금하는 사람이 없고 용지라도 불가리라 그걸 쓴다 하더라도 사라지는 다해지는 경우가 없다. 상간지 명월과 상간지 명월과 강상지 청풍은 쓰거나 취한다 하더라도
그걸 누가 막거나 금지하는 사람이 없고 아무리 쓴다 하더라도 사라지는 것이 없다. 시 이것은 조물자지 무진장야오. 조물주 즉 이 세상을 만든 이 조물주의 무진장한 그 끝없는 어떤 그러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이 오여자 당신과 나가 소공락이라 함께 즐길 수 있는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아까 피 퉁소를 슬피 불면서 인생의 허무함을 얘기하고 조조와 같은 영웅도 그냥 지금 어디 간지 없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인생은 허무하다 이렇게 퉁소로 서글피 불었던 이 양세창이라고 하는 이 친구가 객희이소 객이 기뻐하면서 웃음을 지으면서 세잔갱작이라 잔을 씻어서 다시 술잔을 권하니 효액이 기진하고 안주가 다 떨어지고 배반이 남자로다 술잔과 술병이 나뒹굴고 있으니 상여 침자호 주중이나 두 사람이 함께 침자호 주중 배 안에서 같이 잠을 자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부지 모르고 있다. 동방지 기백이라 동쪽에서 환하게 해가 이제 떠오르려고 해서 동쪽이 환하게 밝아오는 것을 알지 못하더라. 즉 술이 많이 돼가지고 즐겁게 노래하고 이렇게 적벽지하에서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하루 밤을 새면서 새로 날이 밝아오는 이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잠에 취해서 동쪽이 밝아오고 있음을 느끼지 못하겠더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소동파의 적벽부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적벽해고에 대해서 또 하나의 시조 백자요 염노교라고 하는 백자로 되어 있는 시인 적벽해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적벽회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적벽회고 역시 1082년 황주에서 지었다고 했죠. 황주적벽. 이 황주 단련부사라고 하는 곳으로 신법에 반대하다가 결국에는 여러 곳으로 자천이 되죠. 그래서 이 적벽회고는 황주 황강이라고 하는 황주라고 하는 곳에서 가서 지은 것이 바로 적벽회고입니다. 자, 아까 고 1세지 웅야오 이렇게 해가지고 조조를 굉장히 높이 쳤는데 이번에 이 적벽회고라고 하는 백자로 되어 있는 이 시에서는 바로 주유에 대해서 오나라의 주유 적벽대전을 승리로 이끈 이제 오나라의 주유에 대해서 영웅으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적벽회고. 자, 요 글씨는 이 글씨체는 바로 소동파 자신이 쓴 글입니다. 그 글을 임서한 겁니다. 그 글을 이렇게 제가 흉내내 가지고 써온 겁니다. 그래서 소동파 자신은 이런 방식으로 글을 썼습니다. 소동파의 황주 환식시건이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천하의 제3행서다. 천하 제1행서는 이 왕이지의 난정서다 이렇게 얘기하죠. 천하 제2행서는 안진경의 제질문고, 제백문고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안진경 당나라 때 산. 그리고 천하의 제3행서는 바로 이 소동파의 황주 한식식권이라고 하는 그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소동파는 아주 글을 잘 썼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제 글을 쓴 거죠. 요 글 서체가 이렇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강동의 양도진 청고 풍류 인물이라. 큰 강은 동쪽으로 흘러가고 이 큰 강은 바로 강은 양자강이죠. 양자강은 동쪽으로 흘러가고 동쪽으로 흘러가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이 동해로 듭니다. 이때 동해는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서해가 되죠. 황해. 그래서 저 위쪽에서 이 황하가 들어와 가지고 이 서해의 물이 누런색이라 했죠. 그래서 황해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볼 때는 중국은 서쪽에 있지만 중국의 입장에서 이 황하나
장강은 동쪽으로 흘러간다. 그래서 대강 동거 양도진 아주 그저 큰 강은 동쪽으로 흘러가고 양도 물결들은 다 해버린다. 물결은 천고 풍류 인물들을 다 함께 쓸어가 버린다. 대강 동거 양도진 천고 풍류 인물이라. 큰 강은 동쪽으로 흘러가고 천고의 풍류 인물들을 물결을 따라 다 휩쓸어 가버린다. 고루 서변 인도시. 고루 성벽의 서쪽의 사람들은 말하기를 시 이것은 삼국주랑적벽이라. 삼국시대의 주랑 즉 주유의 적벽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 난석은 천공하고 이 삐죽삐죽한 돌들은 그 산에 이 돌산으로 되어 있으니까 삐죽삐죽한 돌들은 하늘을 찌르고 그 다음에 경도 바간이라. 이 놀란 파도는 바로 옆에 있는 옆에 산에 옆에 있는 벼랑을 산에 벼랑 옆에 붙어 있는 벼랑을 계속해서 내리치고 그 벼랑을 내리치니까 거기에 있던 그 흰 파도가 부서지는 것이 마치 권기천태설이라. 천길이나 되는 이 눈들이 확 말려 올라가는 것처럼 이렇게 보인다. 그리고 강산여화하고 강과 산은 마치 그림과 같아. 이 강산여화 아주 유명한 사자성어죠. 강산은 여화 마치 그림과 같고 일시다소 영웅. 그런데 그때 당시에 다소의 많은 영웅들을 떠올려 볼 때 특히 요상공근당연 요상하면은 멀리 생각해 볼 때에 누구를 공근은 주유의 자입니다. 주유를 이름을 안 부르죠. 전부 이제 옛날 사람들은 자나 호로 불렀습니다. 그때는 특히 자를 중시로 20살이 되면은 자를 붙여줬는데 성인이 되었다고. 그때 공근입니다. 주유는. 그래서 요상공근당연 공근 즉 주유가 멀리 주유의 그때 당시를 한번 떠올려 본다면 당연 그 당시의 세월을 한번 떠올려 본다면 소교 초가르 소교가 시집 왔던 때야. 처음 시집 왔을 때다. 소교는 소씨 집안에 아주 유명한 두 명의 딸이 있는데 그 둘 다 미인이었다고 합니다. 대교는 바로 손책, 송권의 형, 오나라의 송권의 형이죠. 송권의 형의 부인이 되었고 소교 두 번째 동생은 바로 주위의 부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교, 대교 이렇게 얘기하죠. 이걸 이제 나중에 적벽대전을 일으키기 위해서 제갈공명이 오나라하고 남쪽으로 남하하고 있는 원소를 깨뜨리고 관도대전을 통해서 원소를 깨뜨리고 이제 조조가 남쪽으로 와서 강남을 즉 오나라를 격파하려고 할 때 이 오나라가 격파되면 결국에는 유비의 총나라도 깨지니까 오나라 총나라가 손을 잡고 이렇게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때 소교 대교 이걸 이제 동작대부 조조의 아들 조식이 지은 동작대부를 왜곡시켜 가지고 소교 대교 이 양교를 남쪽에서 잡아다가 밤낮으로 즐기고 싶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동작대부를 이제 왜곡을 시켰죠. 실제로는 이 두 개의 다리를 이렇게 놓으니까 마치 무지개와 같다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말 몇 글자를 바꿔가지고 그렇게 주의를 격동시키죠. 그러니까 주의가 분노를 하면서 그 역적놈하고는 결코 같은 하늘 아래서 살 수 없다 하면서 조조와 적벽에서 싸우기를 결심하는 그런 장면이 이제 삼국지 연의에 나오죠. 물론 그거는 이제 정사 삼국지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나관중의 삼국지 연의, 삼국지 소설 삼국지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자, 어쨌건
소교 초가로 소교가 처음 시집을 왔을 때 그때 이 주위의 모습은 웅자영발이라 아주 영스러운 자태와 그 멋진 모습들이 그대로 드러났다. 그리고 우선윤건 담소관. 이 우선윤건이 누구냐라고 하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제갈공명이다. 우선 기수로 만든 부채와 윤건, 검은 이제 두 권을 쓴 이 제갈공명과 담소하는 사이에 라고 하는 얘기도 있고 또는 이 우선 윤건을 주유 자신으로 봐서 주유는 이 저 털깃 부채와 윤건을 쓰고 담소를 하면서 그러면서 조조를 격파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윤건은 제갈공명이 될 수도 있고 주유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우선 윤건 담소관, 우선 윤건이 담소하면서 부채를 붙이면서 이 모자를 쓰고 검은 모자를 쓰고 담소하는 사이에 강노해비연멸이라. 이 강노해비연멸 하면은 장로라고 하기도 하고 강노라고 하기도 합니다. 여기는 장로를 쓰는 데도 있고 강노를 쓰는 데도 있습니다. 강노해비, 강한 저 적군, 조조의 적군이 강노해비, 이 제가 되어 강노들이 제가 되어 이 재와 연기가 되어서 사라졌다. 결국 적벽에서 결국 화공을 통해 가지고 동남풍이 불면서 그냥 완전히 불타버렸죠. 100만 대군이 다 사라져 버리게 됐죠. 그래서 결국 적벽 대전을 통해 가지고 결국 조조가 더 이상 남짓을 하지 못하고 이 오나라, 위나라, 총나라 세 개 나라가 정립을 하게 된다. 솥발처럼, 솥발은 옛날에 세 개였죠. 세 개의 솥발처럼 이제 삼국 정립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삼국 정립은 바로 처음에 삼고 초래를 했을 때 이 제갈공명이 천하삼분지계라고 해가지고 융중대책을 얘기합니다. 그때 거기가 융중이었기 때문에 융중대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강노해비연멸이라. 고국신유는 그래서 옛날 이 자기 옛날 땅을 돌아다니는데 이게 이제 주위의 혼령이 옛날 땅을 이렇게 쭉 과거의 적벽에 이 땅을 돌아다니는데 다정응소와 다정한 나의 이런 시를 쓰는 이 소동파의 이 마음을 보고 비웃을지도 모르겠다. 다정응소와 나를 비웃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조생화발 젊은 나이에 이거는 일찍조자죠. 일찍조자의 화발 꽃화자 또는 화려한 화자 이 머리가 흰색으로 되었다. 즉 이 일찍 머리가 새게 되었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마음이 다정하다 보니까 일찍 마음고생을 해가지고 결국 머리가 일찍 새게 되니까 결국에는 인생 여몽이라. 인생은 마치 꿈과 같다. 너무 일찍 시간이 가버린다. 그래서 인생 여몽이요. 그래서 일준환내 강월이라. 하나의 술통을 들고 환내, 이거는 이제 제사 지낼 해자죠. 이제 다시 강 속에 있는 달에게 제사를 지낸다. 주위에 대한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그때 당시에 사람들을 제사 지낸다. 강 속의 달에게 제사를 지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것은 백자입니다. 딱 세 보면 백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백자요 또는 그때 당시에 이 백자유를 잘했던 당나라 현종시대의 염노, 그래서 염노교, 교자는 아름다울 교자입니다. 염노의 아름다운 노래, 그래서 염노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자요, 염노교. 자, 그 다음에는 어잠승 녹균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잠승 녹균현이라고 하는 것은 어잠이라고 하는 현이 있습니다. 어잠이라고 하는 현에 살고 있는 승려가 녹균현, 푸른, 요 균자는 대나무 균자입니다. 그래서 녹균헌 하면 푸른 대나무집이다. 어잠현에 살고 있는 스님이 녹균현에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녹균헌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이걸 보고 이제 소동파가
자기도 한 생각이 나서 이걸 이제 시를 지었습니다. 어잠승 높이는 아주 멋진 글입니다. 가사식무육이라. 자, 먹는 데 있어서는 고기가 없을 수가 있다. 가사, 시계에 있어서는 고기가 없을 수가 있다. 그러나 불과 그 무죽이라. 그러나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불가하다. 뭐가 없으면 무죽, 대나무가 없으면 안 된다. 고기는 없어도 살아갈 수 있지만 대나무가 없이는 살 수 없다. 고기를 안 먹고는 살 수 있지만 대나무가 없이는 살 수가 없다. 무육, 고기를 안 먹으면, 고기가 없으면 영인수, 사람은 마르게 된다. 말라 비틀어지게 된다. 즉 마르게 되겠죠. 고기를 안 먹으니까 사람이 마르게 된다. 그러나 무죽, 죽이 없으면, 대나무가 없이는 영인속, 사람이 속되게 된다. 속물이 된다. 이런 얘기. 옛날 선비들은 대나무를 굉장히 군자의 상징으로 봤으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수상갑이, 사람이 여위게 되면, 마르게 되면 오히려 다시 또 살찔 수가 있다. 살찔 비자죠. 살찔 수가 있다. 살찌게 만들면 된다. 그러나 사속, 아까 인자 대신에 사자를 썼습니다. 선비가 속되게 되면, 속물이 되면 불가히 치료할 수가 없다. 의사가 와도 치료할 수가 없다. 치료가 불가능하다. 이 얘기를 듣고 방인, 옆에 있는 사람이 웃으면서 말하기를, 이 말을 비웃으면서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 사고환사치라. 아주 높은 것처럼 보이지만, 아주 고고한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바보 같은 소리라. 이렇게 비웃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동파가 얘기하기를 약대차군 잉대작. 만약 차군은 이 양반이 말이죠. 이 양반을 대하면서, 즉 이 양반은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은 왕휘지라고 하는 왕휘지의 아들입니다. 9번째 아들이 왕휘지입니다. 휘지. 그 휘지가 대나무를 차군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대나무를 마주하면서도 잉대작, 아주 이렇게 씹는다. 즉 고기를 아주 크게 씹을 수 있다면, 만약에 그렇다면은 세간나유 양주하, 세상에 어찌 양주학이 있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대나무도 있으면서 고기도 먹을 수 있는 이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다. 만약에 그렇다면 세간에 어찌 양주학이 없을 수 있겠느냐, 있을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양주학, 일단 차군을, 대나무를 차군이라고 하게 되는 출전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차군, 왕자유, 자유는 왕휘지, 왕휘지의 아들들도 다 지자 돌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도 지자고 아들도 지자라서, 그러니까 또 왕휘지는, 왕휘지 아들, 9번째 아들 왕휘씨는 희지하고 한국 발음이 비슷해서 또 헷갈리는데, 왕자유는 9번째, 왕휘지의 9번째 아들 왕휘지입니다. 왕휘지는 상, 잠기인, 공태, 잠시 동안 어떤 다른 사람의 빈집을 이제 빌려가지고 살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사령종주, 바로 그 자리에서 대나무를 심었다. 그게 잠시 빌려 사는, 몇 달 빌려 살거나 하는, 그런데 대나무를 심으니까 홍문, 어떤 사람이 묻기를 잠주하버니, 아니 잠깐 사는데 너무 번거로운 거 아니에요? 굳이 왜 그런 걸 심고 그랬어? 이러니까 소영양구, 휘파람을 불며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오랫동안 조용하게 있다가 말하기를, 직지주관, 이 대나무를 딱 가리키면서 말하기를, 하가 일일 무차군이요, 어찌 가히 하루라도 차군 없이 살 수 있겠단 말이요. 그러니까 차군, 이 양반 없이 어찌 하루라도 살 수 있어? 어찌 하루라도 이 양반 없이 살 수 있단 말이요.
이 양반이 없이는 하루라도 살 수 없다. 하루라도 어찌 이 양반 없이 살 수 있단 말이오. 라고 하는 이 얘기로부터 차구는 대나무를 뜻하게 되었다. 이거는 세설신어라고 하는 책에 나옵니다. 세설신어는 이 위진 남북조, 특히 위진 시대를 이제 대상으로 이제 그때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건들, 뭐 이야기들, 이것들을 적어 놓은 게 세설신어입니다. 세설신어에서 오늘날 그 고사성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양주학, 세간나유 양주학, 세간에 어찌 양주학이 있겠는가 라고 하는데, 이 양주학이라고 하는 말을 여기서 나옵니다. 양주학. 양주학은 유객상종, 손님들이 서로 모여서 유유상종하게 되면은 끼리끼리 모인다. 저 유객상종, 객들이 모여서 또 여기에 들어갑니다. 각은 소지, 각자 뜻한 바,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혹 원위 양주자사, 어떤 사람은 혹은 어떤 사람이죠. 어떤 사람은 원했다. 위 되기를, 양주자사가 되기를, 즉 정치적으로 성공하기를. 양주라고 하는 것은 강남 지방이죠. 거기는 지금도 양주가 뭐 있지만 굉장히 살기 좋은 겁니다. 그래서 양주에서 정치적으로 성공해야 자사가 되면, 즉 거기 자사가 되면은 그 일종의 도지사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정치적으로 성공한 것이다. 어떤 사람은 양주 자사가 되기를 원하고, 아주 살기 좋은 곳에서 이렇게 다스리는 이런 것이 얼마나 좋겠느냐. 양주 자사가 되기를 원하고, 혹원, 또 어떤 사람은 원하기를 다 자제, 많은 이 재물을, 많은 재물을, 돈을 많이 벌기를 원했다. 그리고 혹, 또 어떤 사람은 원하기를 기학 상승, 학을 타고 위로 올라가기를, 신선이 되기를 원했다. 하늘로 올라가야 되니까 학을 타고 신선이 되어서 하늘로 올라가고자 했다. 그런데 기일인완, 그 나머지 세 번째 사람이죠. 이 어떤 네 번째 사람, 한 사람이 말하기를 요전 10만관, 허리에는 10만관의 저 돈을 차고, 어마어마한 돈을 허리에 차고, 기약 상양주, 그 학을 타고 양주의 하늘을 날고 싶다. 즉 하늘을 난다는 것은 기약하면 그걸 탄다는 거죠. 신선이 되고 양주의 하늘을 난다는 거니까 양주자사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돈을 많이 벌고, 그리고 저 신선도 되고, 그러면서도 양주자사가 되는 이 세 가지를 다, 그래서 상양주, 양주위를 날고자 한다 하니까 욕겸삼자, 이 세 사람의 이 하고자 하는 바를 다 겸해서 얘기하더라. 여기에서 세상 사람들의 욕심, 돈도 많이 벌고 정치적으로 명예도 얻고 그러면서도 초연해지고자 하는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양주학이다. 그래서 세간나요 양주학. 만약에 차군, 대나무도 있으면서 이 고기도 먹을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병행할 수 있다면, 이것은 만약 그런 일이 가능하다면 어째 세상에 양주학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겠느냐. 그 헛된 소망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세간나요 양주학. 그래서 대나무를 통해서 어잠승 녹균현, 대나무를 통해서 이제 대나무라고 하는 선비의 지조를 지킨다고 하는 사람은 고기를, 즉 성공은 하기 어렵다. 즉 세속적인 성공은 불가능하다. 세속적인 성공도 하고 선비로의 지조를 지키고, 그리고 신선도 되고 엄청난 돈도 벌고, 이건 꿈같은 얘기다. 인간의 욕심의 무한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세 개의 시를 연속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산연우라고 하는 겁니다. 여산은 아주 유명한 산이죠. 이태백의 시에도 망여산폭포라고 하는 것이 있죠. 비루지카 삼천척이라고 하는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아주 그 여산의 폭포가
하늘에서부터 바로 내리꽂는 게 3,000척이나 되더라 라고 하는 시가 있는 그 유명한 여산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 소동파도 여산연우라고, 여산의 이 안개와 비, 안개 낀 날에 비 오는 날에 안개, 뭐 이런 것이죠. 여산연우 절강조, 여산의 연우와, 즉 절강성에 여산이 있는데 그 여산에 안개비가 가득 찬 거기에 절강의 파도, 조수, 이것을 산에서 쫙 내다보는 이것은 너무나도 멋진 풍경이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 여산연우 절강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산연우 절강조, 미도, 나는 도착까지 가보지 못했다. 그래서 천반한 불소, 못 가봐서 아주 많은 한이 이 해소가 안 된다. 즉 가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가보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아서 언제 한번 가보나 라고 하는 그런 한이 계속해서 남아있다. 그래서 어느 날 나를 잡아서 드디어 도착을 해가지고 여산에 도착을 해서 환내 이제 쭉 둘러보니까 도덕 환내 무별사, 참 이게 중요하죠. 무별사. 와서 막상 보니까 없을 무자죠. 특별히 다른 게 없더라. 별 게 없더라. 여산연우 절강조 해가지고 한번 가보지 못했을 때는 마음에 언제 한번 가보나 한이 남아 있었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무별사. 그게 뭐 특별한 게 별로 없더라. 그래서 결국에는 여산연우 절강조. 그래, 여산의 연우와 저 안개비하와 절강의 바로 조수, 그거더라. 별게 있는 게 아니고 여산연우 절강조더라. 지금 첫 구절과 마지막 구절이 같습니다. 여산연우 절강조, 여산연우 절강조. 첫 번째는 못 가봐서 여산연우 절강조 그거 한번 가봐야 되는데, 그래서 못 가봐서 한이 났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별 거 없이 여산연우 절강조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은 가본 돌을 깨치면 어떨까? 그 깨치면 뭔가 대단한 게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막상 돌을 깨치고 보면은 별 거 없다. 알고 보면 별 거 없습니다. 모를 때는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별 것 없다. 이런 게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첫 번째 구절. 마찬가지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똑같은 겁니다. 깨닫기 전에는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깨닫고 나니까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었습니다. 깨닫기 전에 가보지 못할 때는 여산연우 절강조 뭔가 있는 막 이렇게 가슴에 맺힌 한이었는데 가보고 나니까 말 그대로 여산연우 절강조 별것 아니더라. 무별사.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깨달음의 이 깊이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뭔가 이 소동파가 깊은 깨달음을 가진 인물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네, 이제 오도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도성은 이 소동파가 불교에 늘 관심이 많고 지식적으로 불교에 대한 지식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이 승호 스님이라고 하는 그 독림사의 승호 스님을 찾아가지고 이제 승호 선사를 찾아갔는데, 그래, 어디서 오신 누구십니까? 하니까 나는 스님들의 법의 무게를 재는 친거사요. 이렇게 했습니다. 금방이 이제 하늘 찌른 거죠. 그러니까 그 승호 선사가 잠시 그 듣고 있다가 갑자기 하고 꽝을 질렀습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면서 돌아서니까 그러면 이 소리의 무게는 얼마요? 딱 하니까 할 말이 없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이게 불교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지식의 문제가 아니구나. 그래서 선지식이라고 하는 것, 선의 문제는 언어적인 것을 지식을 뛰어넘는 것이구나 해서 그때부터 굉장히 이제 선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상총스님, 여산에 있는 흥룡사의 상총스님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가지고 저런 얘기를 들으니까
상충 스님이 하는 소리가 동파교사는 그 유정설법만 들으려고 하고 이 스님 저 스님 찾아다니는데 유정설법만 들어서는 안 되고 무정설법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도대체 무정설법이 뭐냐? 그러니까 스님이 하는 것은 유정설법이고 그러면 스님이 아닌 다른 존재들이 하는 거 세상 만물이 하는 게 무정설법이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막 하고 이제 그날 밤에 비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가지고 그때 이제 돌아오면서 갑자기 무정설법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때 깨달은 것을 옮긴 게 바로 이 시입니다. 그래서 오도송이라고 합니다. 오도송. 자, 그 보니까 내려오면서 엄청나게 이제 많은 비가 내려가지고 계곡물이 콸콸콸콸 쏟아지고 그리고 막 산이 완전히 새롭게 이제 탄생한 거죠. 그때 바로 느낀 거죠. 개성편시 광장설. 계곡의 물소리가 다름 아니라 바로 부처님의 광장설이다. 부처님의 바로 말씀이고 법의 말씀이고 산색기비 청정신. 산색이야말로 다름 아니라 바로 비자는 안을 비자면 되고 기비 어찌 아니겠는가 청정신 바로 청정법신 비로자납을 부처님의 몸 그 자체가 아니겠는가. 야래 밤이 되어 84,000개 84,000법문이 밤새도록 이제 나에게 법문을 계속 전달했다. 84,000법문을 내게 계속해서 얘기했는데 타일 나중에 여하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이러한 것을 전달할 수 있겠는가? 이것을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깨달음의 문제지. 어떻게 말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느냐? 깨달음의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승호 스님에게서 이제 선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상총 스님을 통해서 흥룡사의 예산 흥룡사의 상총 스님을 통해서 비로소 무정설법에 대해서 알게 되고 무정설법을 깨닫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금시라고 하는 겁니다. 금시는 거문고시라는 얘기죠. 여기에서도 이 소동파의 깨달음의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거 만약에 말을 한다면은 금상 즉 거문고 위에 거문고에 유금성 거문고 소리가 있다 라고 한다면 방제갑중 하불명. 그렇다면 왜 갑 속에다가 이 통 속에다가 넣어놨을 때는 왜 거문고 소리가 울리지 않느냐. 야경 또 말을 한다면 소리가 지두상 손가락에 있다 라고 한다면 하부르군 지상청. 왜 그대의 손가락에서는 이 거문고 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즉 거문고는 결국에는 이 인간을 얘기하겠죠. 인간에게 불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 불성은 그냥 갑자기 나타나는 게 아니다. 거문고에게는 소리가 울릴 수 있는 기본적인 바탕은 되지만 어떤 계기가 되고 인연을 만나야 거문고 소리가 울린다. 따라서 이 불성이 있는 존재에게도 어떤 특별한 인연이 손가락이라고 하는 튕김 이게 주어질 때 그때 비로소 깨달음이 가능하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 세 개의 시는 그래서 여산운우하고 오도송, 금시 이 세 개의 시는 바로 소동파의 깨달음의 깊이를 알려주는 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금시에 나오는 이 구절은 명명경에 보면은 비어 금설 비파. 만약에 금설과 비파에 비유를 해본다면은 수유 비록 묘음이 있다 하더라도 양무묘지 아주 묘한 손가락 튀김이라고 하는 이게 없다면은 그렇다면 종불능발 결국에는 소리가 울리지 않는다
따라서 인연이라고 하는 건 시절 인연이 딱 맞아야 된다는 거죠. 여 그대와 중생, 그리고 중생은 역부여시, 바로 그대와 중생들과 그대는 바로 이런, 그대도 불성이 있지만 불성이 있다고 해서 바로 드러나는 게 아니다. 특별한 인연이 되어서 그 불성이 밖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손가락 튀김이 있듯이 그거와 똑같아. 그래서 당신과 이 중생들도 또한 이와 같다. 그래서 이 능엄명에 나오는 이 구절을 보고 바로 이 소동파가 이 내용에 금시를 지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실은 소동파의 시는 엄청나게 많이 있고 여러 종류의 시들이 있지만 오늘 한 것은 가장 유명한 시에 속하겠죠. 적벽부. 전적벽부만 하고 후적벽부는 시간 관계상 할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적벽회고, 염노교 또는 백자요라고도 하죠. 적벽회고에서는 주유의 이 용담을 이야기한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어잠승 녹균에서는 바로 고기가 없어도 대나무만 있으면 된다. 그런데 대나무도 있고 차군이라고 하죠. 바로 또 고기도 있고, 이것은 양주학과 같다. 양주학은 인간이 한꺼번에 이룰 수 없는 참 그런 욕망을 나타낸다고 얘기했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산 운호와 오도송, 그리고 금시를 통해서 소동파의 깨달음의 깊이, 이걸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주차 소동파에 대해서 이제 마치도록 하고요. 6월 강의는 북송 때의 소동파와 같은 시대에 있었던 여러 사람들, 아까 얘기했던 구양수라든가, 그 다음에 사마광이라든가,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왕안석, 그리고 그때 당시를 대표하는 여러 북송의 위대한 시인들과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시와 그 고사성어 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 강의 소동파에 관해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